네. 개인회생 절차 그거 마치시고 드디어 면책 결정 받으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정말 긴 시간 힘드셨을 텐데요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면책 딱 받으면 모든 금융 기록 같은 게 싹 사라지고 완전히 그냥 제로에서 시작한다고 기대하시는데 저희가 오늘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.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법적으로 면책이라는 게 큰 의미는 있지만 이게 뭐 과거 기록을 다 지워주는 마법 지팡이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오늘 자료들도 보면 면책 이후에도 여전히 신용관리 문제라던가 아니면 예상 못한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.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. 아,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다. 이렇게 안심하기엔 좀 이르다는 말씀이시군요. 네,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짚어볼까요? 면책 결정이 딱 내려지면 신용정보에는 정확히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? 자료에 보니까 변제금 다 내고 면책 신청하고 법원 결정 나면 그게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된다고 하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그 통보가 사실 핵심이에요. 이 통보를 통해서 연체 정보라던가 개인 회생 진행했던 이력, 이런 부정적인 기록들이 이제 삭제가 되는 거죠. 아, 삭제되는군요. 네,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에서 신용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셈입니다. 기회를 얻는 거다.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요? 네, 바로 신용 점수가 회복되는 속도인데요.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.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좀 커요. 아, 소득 수준이요. 잠깐만요. 그럼 소득이 높으면 더 빨리 회복되고 낮으면 좀 천천히 오른다. 이런 말씀이세요? 수준의 소득이라면 회복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고 나와요. 좀 의외인데요. 그냥 기록만 지워지는 게 아니었군요. 그러면 면책을 받아도 당분간은 신용면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럴 수 있죠. 단순히 기록 삭제만으로 모든 게 다 뭐랄까 단번에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. 공식 기록이 깨끗해진다는 건 좋은 소식인데 이게 그럼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신용카드 발급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바로 가능해지나요? 아, 이게 참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.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. 왜냐하면 신용정보원 기록은 삭제됐으니까요. 네네. 하지만 현실적인 문턱이 좀 있습니다. 카드 발급 여부는 전적으로 그 카드사 심사에 달려 있거든요. 카드사 재량이라는 거죠. 아, 카드사 마음이다. 그렇죠. 그래서 소득이 기준에 좀 못 미치거나 아니면 좀 불안정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. 네. 과거에 채무 관계가 있었던 은행이나 카드사들 있잖아요. 네네, 있죠. 거기는 면책 사실과는 별개로 자체적인 내부 기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아하. 그러니까 공식 기록은 지워졌어도 그 회사 자체 데이터베이스에는 아, 이 사람 예전에 우리한테 빚이 있었지? 하는 뭐 그런 이력이 남아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. 바로 그겁니다. 우리 돈 빌려갔던 기록이 있는데 면책됐다고 바로 카드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?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. 와, 이거 정말 현실적인 벽이네요. 네, 그래서 면책 직후에는 혹시 예전에 거래가 전혀 없었던 그런 금융기관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면책 이후에 또 다른 중요한 제한 사항도 있던데요. 그 5년 동안은 재신청이 안 된다는 거요? 아, 네.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.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.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입니다. 5년 동안은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가 없어요. 5년? 꽤 기네요. 네, 물론 뭐 워크아웃 같은 다른 제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또다시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게 최선이겠죠. 그렇죠. 그 힘들었던 경험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. 맞습니다. 3년에서 길게는 5년 동안 정말 힘들게 변제하신 경험을 교훈 삼아서 좀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쭉 이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어쩌면 가장 좀 치명적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자료에서 경고를 하더라고요. 바로 누락된 채권 문제. 이건 좀 자세히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어쩌면 면책 이후에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일 수 있어요. 개인 회생 신청 당시에 그 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린 채무 있잖아요. 네, 실수로든 뭐든 빠뜨릴 수 있죠. 네, 그런 누락된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. 네, 잠깐만요. 효력이 안 미친다고요?
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쉽게 말하면 나중에 그 누락된 채권자가 나타나서 돈 갚아라 요구하면 법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. 면책이 안 된 거예요, 그 빚은. 와, 이건 정말 생각도 못 했는데요. 아니, 빚 갚으려고 회생까지 했는데 목록에서 빠뜨렸다는 이유로 그 빚은 면책이 안 된다니요. 이건 거의 뭐 시한폭탄 같은 느낌인데요. 그렇죠.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 진행하실 때 채권자 목록을 정말 꼼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특히 개인 파산화도는 다르게 개인 회생에는 이런 누락 채권을 나중에 구제받을 수 있는 면책 확인의 소호 같은 제도도 사실상 없어요. 구제 방법도 없다. 네, 한번 누락되면 그냥 법적으로는 갚아야 할 빚으로 그대로 남는 겁니다. 근데 만약 면책 받고 나서 이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? 아까 그 5년 재신청 금지. 그렇죠. 5년 동안 회생이나 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도 없어서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. 빚은 갚아야 하는데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거죠. 와, 이건 정말 꼭 기억해야 할 점이네요. 목록 확인 정말 철저히 해야겠군요.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. 개인회생 면책, 이게 분명 새로운 금융생활의 기회는 맞는데 그렇다고 모든 게 그냥 리셋되는 건 아니다. 네, 그렇죠. 신용점수 회복 속도는 개인차가 있고 특히 소득에 따라 다르고 카드 발급도 바로는 쉽지 않을 수 있고 또 5년간은 재신청도 제한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누락 채권이라는 숨겨진 위험까지 대비해야 한다. 이런 거네요.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. 면책은 마침표가 아니고요. 책임감 있는 금융생활을 위한 새로운 출발선이다.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도 결국 면책 이후에도 꾸준한 관심과 또 현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. 네, 오늘 저희가 짚어본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외에도 어쩌면 이 힘들었던 과정을 거치면서 당신의 돈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관 아니면 소비 습관 같은 것들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좋은 말씀입니다. 이게 어쩌면 단순히 빚을 다 갚았다 이걸 넘어서서 좀 더 깊은 의미를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.